안녕하세요. 최호섭입니다. 네, 13일 삼성전자가 갤럭시 S25 엣지를 발표했습니다. 6.7인치 디스플레이에요. 5.8mm 두께를 지닌 슬림폰입니다. 네, 갤럭시 S25 플러스랑 좀 비교될 것 같은 제품이거든요. 네, 디스플레이는 6.7인치로 같지만요. 두께가 7.3mm였던 거를 1.5mm를 줄여낸 거죠. 이 1.5mm가 이게 수치로는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지만요. 이게 제품 두께, 실제 두께를 보면요. 엄청나게 얇아지는 거거든요. 이 프로세서는 똑같이 스냅드래곤 엘리트가 들어갔고요. 카메라는 오히려 더 높은 스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울트라랑 비슷해 보이는데 대신 구성은 광각과 초광각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근데 화소수가 높아서요. 이걸 크롭으로 디지털 줌을 해서 어느 정도 확대된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갤럭시 S25 플러스의 크기를 더 작은 갤럭시 25 기본 모델 정도의 무게로 만든 건데요. 아마 이게 디자인 특성상 체감 무게는 체감적인 무게는 갤럭시 S25보다 더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기기가 얇고 넓게 펴지면요.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더 가볍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얇게 만드는 디자인이 주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 제품이 왜 나왔을까요? 얇은 폰에 대한 시장의 요구도 있겠지만요. 저는 조심스럽게 이 애플이 이 정도 두께의 슬림폰을 내놓을 것이라는 소문이랑 관련이 있을 것 같다라고 봅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제품에 대한 루머는 그렇게 이렇게 정보로 이렇게 확신하진 않는데요. 그런데 가끔 이렇게 삼성전자가 서둘러서 제품을 내놓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애플이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 게 직접적으로 이유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아이폰 에어 같은 이름으로 소문으로 언급되는 그 슬림 아이폰이죠. 네, 좀 아이러니하지만 갤럭시 S25 엣지로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라고 봅니다. 그럼 애플과 삼성이 왜 이렇게 슬림폰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사실 요즘 스마트폰 많이 무겁죠. 저도 아이폰 16 프로 맥스를 쓰고 있는데 사실 좀 크긴 합니다. 뭐 이렇게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니지만 더 작고 얇았으면 좋겠다라는 느낌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 이용자들의 요구로 이제 화면은 점점 커졌고요. 또 배터리 용량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포기할 수 없는 시장의 상황이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거든요. 화면이 작은 제품으로 휴대성을 강조한 적도 있는데 뭐 아이폰 미니 라인도 그렇고 뭐 갤럭시 S의 기본 라인도 뭐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이런 제품들이 계속 인기를 끄지는 못합니다. 차라리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화면 큰 게 좋다는 게 시장의 반응인 것 같아요. 어쨌든 요즘에 좀 심심해진 이 스마트폰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줄 거는 분명히 필요했고요. 그건 다시 이제 슬림으로 오는 것 같아요. 이건 노트북 시장이 걸어왔던 흐름이랑 좀 비슷합니다. 얇은 스마트폰은 무게를 줄이는 건 물론이고요. 날렵하고 세련된 인상도 주죠. 여러모로 이게 주목도나 판매량을 확신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슬림화라고 봅니다. 그런데 왜 여태 그런 제품들이 없었을까요? 뭐 완전 없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썩 떠오르는 제품은 없죠. 이건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배터리와 내구성입니다. 배터리 양은 곧 배터리가 얼마나 오래 가느냐랑 연결되잖아요. 이거 쉽게 빼기는 어렵습니다. 직접적으로 이거는 수치로 영향을 주는 스펙이니까요. 두 번째는 내구성입니다. 이런 스마트폰을 이렇게 양쪽으로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모멘트 힘이 생기죠. 그러면은 가운데가 이렇게 휘거나 꺾이죠. 이거는 보통 스마트폰을 이제 엉덩이에 넣고 엉덩이 뒷주머니에 넣고 의자에 앉을 때 이렇게 눌리게 되잖아요. 그럴 때 이겨내지 못하면은 스마트폰이 휘거나 뭐 반으로 쪼개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거는 이미 이제 오래전에 아이폰 6 플러스가 나오면서 이 이슈가 좀 있었고요. 당시에는 이제 알루미늄 소재만으로 큰 화면에 스마트폰을 버티기는 좀 한계가 있었고요. 이후에는 내부 프레임을 강화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두께를 얇게 하면은 또 다시 그 힘을 이겨내기 어려워지게 마련이죠. 그런데 지금 슬림폰이 나온다는 얘기는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다는 거거든요. 일단 갤럭시 S25 엣지의 배터리는요 3900mAh입니다. 4900인 갤럭시 S25 플러스랑 4000인 일반 S25랑 비교해 보면은 답이 어느 정도 나오죠. 3900 정도면은 갤럭시 25 정도 일반 모델 정도랑 비슷한 정도의 배터리 지속 시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도가 사실상 한계치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화면 크기가 6.7인치로 결정된 것도 이 넓이를 넓게 확보해서 배터리를 넓게 펴서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한 게 영향을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다르게 생각해 보면은 예전에 이제 화면이 4인치, 5인치 정도로 그 작던 시절에 얇은 스마트폰을 만들기 어려웠던 거 이런 거랑 연결이 될 거예요. 배터리를 넓게 펼 수 없으니까요. 뭐 더 근본적으로는 프로세서나 디스플레이가 전력 소비를 더 적게 하도록 해서 이 적은 양의 배터리로도 전기를 적게 먹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아마 갤럭시의 S25 엣지는요, 기존 갤럭시 S25 시리즈랑 같은 칩을 쓰니까요, 뭐 이 해당 사항은 아닐 겁니다. 아마 애플은 여기에 조금 다른 칩을 넣어서 배터리 성능을 극대화하겠죠. 네, 그리고 요즘에 스마트폰 메인보드는요, 부품이 아주 작고 얇습니다. 사실상 내부 공간을 다 짜내다시피 할 정도로 메인보드를 굉장히 작고 얇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다 배터리를 꽉꽉 채워 넣습니다. 삼성은 그렇게 해서 3900짜리 배터리를 넣은 거고요. 이 내구성 문제는 소재랑도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인 프레임 설계도 중요하지만요, 이 티타늄이 스마트폰의 소재로 등장하면서 이 문제가 굉장히 많이 해결됐다고 봅니다. 요즘에 가장 프리미엄 폰들에는 이 소재가 티타늄이 들어가죠. 이 아이폰에도 이 티타늄 소재 쓰고 있는데, 이 티타늄은 같은 무게의 스테인리스 스틸보다요 한 서너 배 정도 더 높은 강도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이나 갤럭시에 쓰이는 티타늄 소재는요 5등급으로, 이거는 항공우주 소재에 쓰이는 아주 단단하고 가벼운 제품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요, 이 티타늄을 절반만 써도 기존 스테인리스 스틸보다 2배 정도는 단단한 강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두께를 줄이면서도 무게를 줄이면서도 기본 소재만으로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건 또 애플도 이런 제품을 내놓지 않을까라는 추측인 건데, 슬림화는 굉장히 또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애플도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단적으로 이 아이패드 프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얘는 지금 두께를 5.2mm까지 줄여냈거든요. 굉장히 얇죠. 이거 저는 처음에 보고 이게 정말 제품이 맞나 싶을 정도로 충격적으로 얇았었는데요. 아이폰도 물리적으로는 이 사이즈까지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메인보드랑 배터리, 디스플레이 다 집어넣은 거잖아요. 이렇게 넓은 아이패드도 배터리랑 이 충격 강도를 확보하면서 이렇게 두께를 줄일 수 있었으니까 아이폰도 어렵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뭐 나와봐야지 아는 거겠지만요. 어쨌든 소문으로만 돌던 이 슬림폰 전쟁이 다시 시작되는 것 같아요. 과거 모토로라의 이제 레이저가 불어온 휴대폰의 슬림폰 열풍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이 슬림폰은 잘만 만들면은 한동안은 크게 시장의 공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삼성의 시도에도 박수를 주고요. 또 혹시 모르지만 애플도 하고 있다면 응원을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갤럭시 S25 엣지에 대한 얘기를 해봤고요. 다른 이야기로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